그러면 대입 이거 말고 아까 이거는 어디서 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부.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수능 기본 계획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교육부. 근데 대교협에서도 뭘 하나 발표하는데 대교협에서 뭘 발표하냐? 대입 기본 사항이라는 걸 발표한다는 거죠. 대입 기본 사항이라는 거는 뭐냐? 대입 기본 사항이라는 거는 각 대학의 전형 계획 수립을 위한 안내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 2학년 때 애들이 2학년 되던 해에 4월 말까지 시행 계획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행 계획을 내기 전에 대교협에서 전형을 이런 식으로 짜세요 하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뭐냐면은 이 대입 기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들이 열심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대학들을 위해서 이런 전형은 이렇게 짜세요. 이런 전형은 이렇게 짜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입표준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대입표준 전형 체계라고 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은 이렇게 교과 중심과 교과와 비교과가 합쳐진 학생부 종합이 있다.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은 논술, 실기 실적 위주는 실기, 그다음에 수능 위주는 수능 이런 식으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서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 방법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한다. 그리고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로 전형 방법수를 제한하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 방법수 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예체능이 실기 전형을 이렇게 짜는데, 그러니까 원래 대학에 쓸 수 있는 게 총 6개의 전형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의 전형만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예체능 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 방법수 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사범 계열 및 의학 계열의 인적성 평가, 종교 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 방법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 요소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너네가 어떤 전형을 짤 때 전형을 6개만 쓸 수 있는데 그 6개 중에 어떤 건 포함이 되고 어떤 건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저거를 잘 고려해서 저런 전형을 짜면 좋아. 그러니까 대학이 그냥 막 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교협에서, 그 대교협이 이제 대학들 협의체니까 이렇게 제한을 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아. 이렇게 짜는 게 맞아.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게 막 크게 오지 않죠. 그러니까 크게 와가지고 와닿고 6개밖에 없대. 전형이 6개밖에 없대. 전형이 6개든 5개든 하나든 2개든 우리 애가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그쵸? 우리가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무슨 6개든 5개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그러니까 각 대학이 이 농어촌 특별 전형을 하는데 농어촌 특별 전형, 무조건 농어촌 특별 전형을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농어촌 전형은 이런 자격을 갖추거나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이 정하는 게 아니고 대교협에서 우리 올해는 농어촌 전형을 이렇게 뽑읍시다 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대학에다 다 보내주면 대학에서 알아서 그럼 올해 농어촌을 뽑고 싶으면 무조건 요거를 준수해서 농어촌 전형을 짜야 돼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농어촌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특별 전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 전형들의 지원 자격 조건 자체를 여기서 다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이드라인이라고 쓴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볼만 하잖아. 즉,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라는 거는 2026학년도에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중에서 작성 기준일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제가 안 보이는데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네요. 좀 전에 제가 뭘 했냐면 1학년 때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PT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1학년 때, 1학년 때 이렇게 하면 보이나 안 보이지.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날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학생 2026학년도
수시 모집의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8월 31일까지다.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11월 30일까지만 쓴 학생부를 정시 모집에 쓴다. 그 정시 모집에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뭐 동점자 처리해서 학생부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제공 시기도, 그러니까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하는 시기는 수시 모집은 2025년 9월 13일부터고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은 1월 5일부터 2026년 1월 5일부터 제공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학생부를 안 줄 거야. 그러니까 8월 31일 날 학생부가 나오지만 최종 마감이 되지만 그거를 날짜에 이렇게 딱 담아놓고 있다가 학생부를 이제 수시 모집에 학생부를 쓰려고 하면 너네 언제부터 제공받을 수 있냐면 9월 13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어 라고 대학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대학이 이제 2025년 9월 13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수시를 모집을 이제 입시 사정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식의 대학 입학 전형 계획,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예. 이거는 처음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처음 보시면 저를 이렇게 힘나게 해주십사 하고, 자, 우와, 그, 소망님 한 것처럼, 우와, 뭐,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수경 원장님은 막간을 이용해. 수경 원장님은 채팅창에 뭐가 뜨면은 힘이 막 나실까요? 혹시? 저는 우아 들으면 막 힘이 나는데. 우아나 이벤을 들으면 힘이 나는데, 수경 원장 혹시 들으면 이렇게 채팅 이렇게 같이 보시다가 채팅창에 뭐가 있으면 참,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뭐 행복해진다거나 뭐 이런 거 혹시 수경 원장님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거는,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렇게 되게 재미있으실걸요? 수경자께서 옆방에 계셔도, 제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셔가지고, 대답이 안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그럼, 이 9월 13일은 왜 9월 13일일까? 이거는 안 궁금하세요? 이거 보시다가? 갑자기? 이걸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거 안 봤을 때는 이런 거 몰랐는데, 하필 왜 9월 13일이지? 뭐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 네. 이거 딱 보면은 제가 아까 이 9월 13일 이게 9월 14일 준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월 13일부터 학생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수시 사정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원서 접수는 9월 12일까지 하겠죠? 이게 딱 보이지 않으세요? 9월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겠구나. 이건 1월 5일이니까 1월 5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하겠구나. 즉 전형이 시작되는 게 9월 13일이겠구나. 전형이 시작되는 게 1월 5일이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딱 나와요, 여기 보면. 9월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전형 기간은 9월 13일부터, 그쵸? 예. 그래서, 90일. 이게 이미 이제 이것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정시도 보니까, 1월 5일부터 전형 기간이 1월 5일부터구나.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주는 거구나. 이게 이미 언제 다 고1 때 다 나오다니까.
고1 때 다 나와요, 이게. 고2, 고3 돼야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고3이 돼야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1 때 이미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날짜 당연히 다 다르죠. 해마다. 해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쵸? 예, 해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요런 날짜들 같은 경우는 다, 굉장히 이미 그 이전에 다 앞에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1 때. 고3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발표되는 게 아니에요. 고1 때 이미 저런 게 다 발표가 된 거다. 이 제가 아까 대입 기본사항 언제 나오는 거라 했어요? 1학년 때, 1학년 8월에,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는 8일, 8일, 8일 합치면 24일이고, 여기는 아까 9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90일이고 24일이기 때문에 수시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정시는 기간이 좁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셨죠? 1학년 때 이미 된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2학년 때 발표하는 게 뭐라 했죠? 2학년 때? 2학년 때 발표하는 거. 2학년 때 발표하는 게 뭐라 그랬었습니까? 2학년 때. 2학년 때 발표하는 게 대입 전형 계획안, 대학별 전형 계획안이 발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학년, 지금 3월 올라오는 친구들은 이 3월 올라오는 친구들은 이미 전형 계획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2025학년도를 이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한양대 신입학 전형 계획 주요사항,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 입학 전형 시행계획,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입학 전형 시행계획, 4월 28일, 2023년 4월 28일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각 대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대학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꽃님이님, 그 학교마다 원서 접수 마감 날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가 잠깐 설명 못 드려가지고, 원서 접수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을 수 있는데 3일 이상이니까 요 안에서 원서 접수 날짜를 정하세요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대학들이 우리는 8, 9, 10만 할 거야. 9월 8, 9, 10, 3일만 할 거야. 어떤 대학은 8, 9, 10, 11, 12 닷새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세요?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 대학들이 정하니까 마감 시간이 다 달라지죠. 뭔지 아시겠죠? 그 마감 시간 몇 시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꽃님이님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고 놓치고 넘어갔던 거를 꽃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29, 30, 31일 중에서 3일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때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6학년도에는 이렇게 3일밖에 딱 안 하는 거죠. 3일밖에, 정시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수시 접수나 수시나 정시 원서 접수는 무조건 3일을 무조건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 안에서 결정하세요. 요 안에서 결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제공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 날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군에서 뽑을 거면은 1월 5일부터 1월 10일 안에서 해야 돼요. 뭐 나군에서 뽑을 거면 13일부터 20일 사이에 해야 돼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날짜들을 미리 대학들이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 전형 계획안 낼 때. 이 전형 계획안 낼 때 그런 모집 날짜라든지, 그러니까 수시 원서 접수 날짜라든지 정시 원서 접수 날짜, 실기 날짜 이런 걸 다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전형 계획안에 그런 걸 다 정하기 위해서 요렇게 요렇게 날짜를 주는 거예요. 전형 기간은 9월 13일부터 12월 11일이니까 요때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러면 수시가 되는 거고, 가군, 나군, 다군을 지켜서 하세요. 그럼 정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이 끝나야 나군이 시작되고, 나군이 끝나야 다군이 시작돼서 이거를 따로따로 다 하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수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가 겹칠 수 있죠. 대학이. 근데 정시는 가나다군에 한 장씩 쓰기 때문에 이게 실기 날짜나 이런 것들이 겹치지는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면접을 본다고 해도 면접 날짜가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시는 그렇게 정해놓는 거고 수시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요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바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 전형계획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계획 안에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주요 변경사항이라든지 이 한눈에 보는 2025학년도 입학 전형 뭐 아니면 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주요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쵸? 예, 주요 일정이 나오니까. 이 주요 일정, 뭐, 그 다음에 개설 전공과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 인원. 그러니까 전형별 모집 인원, 아니면 수시 모집 전형 안내 지원 자격,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형 방법, 정시 모집 전형 안내 지원 자격,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전형 방법. 이런 식의 정보들이 전형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전형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계획 안에 저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려면은 대기업에서 그거를 미리 알려줘야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대기업의 기본사항이 나오고 2학년 때 각 대학들이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원서접수 언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발표는 언제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미리 다 이렇게 내놓는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들이 실기를 언제 보고 논술을 언제 보고 면접을 언제 하고 이런 것도 전형계획 안에 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안 싣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싣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별 전형계획안이 가장 중요하다.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대학별 전형계획안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